안녕하세요. 금요 사건 파일에서는 처음 뵙죠? 디바달리아입니다. 2000년대 초중반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희대의 보험살인마 엄인숙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엄인숙은 본명보다 엄여인이라는 호칭으로 더욱더 유명한데 2005년 당시에는 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비공개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05년 2월 13일 119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기 병원인데 지금 불 났거든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화상치료전문병원에서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합니다. 다행히도 불길이 빠르게 사로잡힌 덕분에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바로 현장에 출동한 수사팀은 최초 발화 지점을 찾아 병원 곳곳을 수색했습니다. 그러던 중 계단에 눈에 띄는 물건을 발견하게 되는데 강아지가 그려진 쇼핑백이었어요. 그 안에는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이 들어있었습니다. 단순 화재가 아닌 방화로 의심되는데요. 경찰은 즉각 병원 내부와 주변 건물의 CCTV를 탐색했고 불이 났던 그날 밤 인근 편의점에서 똑같은 쇼핑백을 구입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 바로 옆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는 모습도 포착되었죠. CCTV 속 인물은 신장 167cm의 가녀린 체격의 긴 생머리인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용의자는 머지않아 방화 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죠. 그녀의 정체는 29살의 엄인숙. 근데 형사들이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엄씨가 엄청난 미모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강남경찰서에 근무하던 한 형사는 평소에 연예인을 정말 많이 봐왔는데 저렇게 예쁜 여자는 처음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생김새와 범죄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그녀가 도대체 왜 이 방화를 저지른 것인지는 모두가 의문이었는데요. 근데 엄씨가 형사를 당황시킨 것은 외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돌연 졸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앉아있던 자리에는 소변이 흘러 있었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근데 이상한 게 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 한참 만에 입을 뗀 엄씨.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타오르는 불꽃만 보면 죽은 우리 딸이 아른거려요. 무슨 말일까요? 들어보니까 사건으로부터 5년 전인 2000년 엄씨의 3살 난 딸이 뇌진탕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 아이를 화장시켰는데 이때부터 불꽃만 보면 아이의 얼굴이 아른거린다고 고백하는데요. 아무래도 딸을 잃은 트라우마로 인한 방화 충동으로 보였죠. 조사 결과 딸이 사망했다는 진술은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현재 그녀는 아픈 3살 배기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경찰은 그녀를 구속시키면 아픈 아들을 돌볼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상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게 되죠.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경찰서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얼마 전 조사를 받았던 엄씨의 남동생이었는데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상당히 의아했어요. 저희 누나 주변에는 항상 안 좋은 일만 생겨요. 동생의 말로는 누나가 결혼을 2번 했는데 첫 번째 매형과 두 번째 매형 모두 돌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나 옆에 있는 누군가는 항상 다치거나 죽는다는 섬뜩한 이야기였죠. 형사는 이에 의아함을 느꼈고 은밀히 내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최근에 사망한 이 2번째 남편 홍 씨부터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당시로부터 3년 전인 2002년 5월 홍 씨는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엄 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홍 씨와는 달리 엄 씨는 꽤나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듯 해보였어요. 그녀의 말은 명문대학교에서 유아교육과를 졸업 후 유치원 교사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그녀의 오빠는 육군사관학교에서 근무하며 남동생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라고도 하죠. 홍 씨와 엄 씨는 빠르게 가까워졌고 같은 달 동거에 돌입합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02년 11월
홍 씨는 느닷없이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꼬리뼈가 다치는 사고를 당합니다. 참고로 그는 키가 184cm에 90kg, 검도 4단의 스포츠 마니아였는데 그런 그가 넘어져서 다치는 건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죠. 근데 더 이상한 건 그가 사건 전후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이번에는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오른쪽 눈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안구에 무언가가 뚫고 지나가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아무런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홍 씨 가족에 의하면 이때 엄 씨는 병원에서 지극정성으로 홍 씨를 돌봤다고 합니다. 둘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엄 씨와 홍 씨 사이에서는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엄 씨는 곧장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홍 씨는 2003년 2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죠. 사망 원인은 세균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인 봉화지겸. 근데 이후 엄 씨의 행보가 정말 뜻밖이었어요. 그녀가 홍 씨와의 영혼 결혼식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홍 씨의 가족은 그런 엄 씨에게 너무도 고마워했죠.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그녀는 평소에도 워낙 싹싹하고 살가웠기 때문에 엄 씨를 다들 좋아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여기서 혼란에 빠지게 되죠. 물론 홍 씨의 죽음이 굉장히 갑작스럽긴 하지만 엄 씨에게는 이렇다 할 혐의점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앞서 사망한 첫 번째 남편의 케이스도 살펴보기로 합니다. 경찰은 그의 기록을 살펴보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내용이 발견돼요. 첫 번째 남편이 결혼 생활 4년 동안 무려 10번이 넘게나 입원한 기록이었습니다. 이 중 2번은 뇌진탕이었는데 두 번째 남편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어떻게 넘어졌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 같은 루트로 첫 번째 남편 또한 실명했고요. 역시 사건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고 끝내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그 원인이 너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남편의 공통점은 모두 같은 여성을 아내로 두었다는 것. 경찰은 즉각 엄 씨를 소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이 경찰이 그녀에게 체포영장을 내밀자 엄 씨는 발작을 일으키며 또 한 번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병원으로 곧장 옮겨졌지만 역시나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또 한 번 입원시켰고 그러면서 엄 씨의 주변인, 즉 이 가족들을 살펴보기로 해요. 와, 근데 여기서 또 끔찍한 게 엄마와 오빠 모두 실명 상태였습니다. 진짜 이 여자 뭐죠? 그렇게 어민숙의 끔찍한 범행이 서서히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가 고향인 엄 씨는 1976년 이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학창시절부터 문제아로 유명했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절도를 했다가 강제전학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연예인 뺨치게 예쁜 외모로도 유명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엄 씨는 서울에서 보험 설계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녀가 두 번째 남편에게 말했던 것들 기억하시죠? 유치원 선생님, 육군사관학교에서 일하는 오빠, 유학파 남동생까지 싹 다 거짓말이었어요. 1997년 엄 씨는 첫 번째 남편인 이 씨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둘 사이에서는 딸이 있었는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3살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남편 이 씨는 이사심센터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반면 엄 씨는 허영심이 많고 사치가 심했는데 딸을 잃은 슬픔을 쇼핑으로 풀었다고 해요. 물론 이건 절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입니다. 2000년 3월 엄 씨는 한 달 사이에 남편 명의로 무려 4개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상해부터 사망까지 제각각이었는데 수령인은 모두 엄 씨 자신이었어요. 바로 그녀는 우울증 치료를 이유로 정신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한 달 후인 2000년 4월 엄 씨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비타민 음료야. 이런 거 먹어야 몸에 좋다네.
사실 그 음료에는 수면제를 태웠었어요. 남편이 몽롱한 상태가 되자 밀어 넘어뜨려서 뇌진탕을 입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목류병으로 인한 사고로 가장해 보험금을 타냈죠. 그녀의 범행은 점점 더 악랄해졌습니다. 한 달 후, 엄씨는 남편에게 또다시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요. 남편이 잠에 들자 그의 오른쪽 눈을 오핀으로 찔러 실명시켰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2001년 6월, 그녀는 남편에게 또다시 수면제를 먹였고 이 씨가 깊게 잠들자 펄펄 끓는 기름을 얼굴에 그대로 들이부었습니다. 와, 정말 잔인합니다. 엄씨는 주변을 속이기 위해서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척을 했고요. 퇴원한 지 몇 달 후, 그녀는 남편이 약에 취한 사이 칼로 그의 복부를 찔러 자해한 것처럼 꾸몄고, 결국 남편 이 씨는 2002년 3월 병원에서 고통스러운 생을 마감했습니다. 엄씨가 2년 동안 남편에게 저지른 크고 작은 범행은 모두 58번. 그녀는 총 2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이 첫 범행 당시 그녀의 나이가 겨우 24살이었어요. 그렇게 첫 번째 남편 이 씨의 장례를 치른 지 불과 2달 만에 그녀는 두 번째 남편 홍 씨를 만났고, 그녀의 범행은 또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이 욕실에서 꼬리뼈를 다친 것, 실명한 것 모두 그녀의 짓인데요. 끔찍하게도 두 명의 남편이 죽은 후에도 그녀의 악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먹잇감은 다름 아닌 자신의 엄마. 2003년 7월, 엄씨는 자신의 고향인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엄씨는 엄마에게 건강음료라며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건넸고, 그녀가 잠들자 엄씨는 또다시 주사바늘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양쪽 눈을 찔렀죠. 이로 인해 엄씨의 어머니는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엄씨의 네 번째 타깃은 바로 친오빠입니다.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했고, 오빠가 깊게 잠들자 양쪽 눈에 염산을 넣어 실명시켰죠. 자, 근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 그녀는 왜 반복해서 눈을 노렸을까요? 그건 당시 실명보험금이 사망보험금 다음으로 액수가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보험사에서 타낸 금액은 총 5억 9천만 원. 체포된 엄인숙, 범행 일체를 순순히 인정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경찰의 질문에 그녀는 딸이 죽은 후 심한 우울증에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라고 진술했습니다. 즉, 이 마약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요. 근데 이상한 게 마약 검사에서 아무런 반응이 검출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그녀의 정신 상태를 검사했는데 엄인숙은 꾀병에 능하고 경계성 인격장애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금 대부분은 그녀가 단지 먹고 놀고 사고 싶은 것들을 사기 위해 사용된 거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보험 사기와는 달리 엄인숙이 정말 소름 끼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녀는 엄마와 오빠가 실명한 틈을 타 가족들이 살던 아파트를 몰래 팔아넘겨요. 하지만 이 사실이 들통날 것 같으니까 돌연 집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다행히 불은 진화됐지만 이 때문에 가족들은 중화상을 입었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범죄는 보험금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인들에게도 계속되었습니다. 2005년 1월, 강원도 친정집에 불을 낸 후 엄씨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예전에 자신의 집에서 일을 하던 강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초지종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면서 한 달간만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강 씨는 방 하나를 내줬는데 한 달이 다 되어도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에 강 씨는 혹시 언제쯤 나갈 거예요? 라고 물었고 엄씨는 곧 나갈 거라고 대답을 했죠. 집을 나가기로 약속한 당일, 그녀는 강 씨의 가족이 모두 잠든 새벽에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강 씨 가족 4명 중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되고 강 씨와 두 자녀들은 화상을 입었죠.
엄씨에게 왜 불을 질렀냐는 질문에는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니까 그냥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정말 소름 돋는 게 가장 처음에 엄씨가 방화부 업무로 잡혔던 이 화상 전문 병원. 여기가 바로 강 씨와 그녀의 아이들이 입원한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씨는 이 병원까지 찾아와서 불을 질렀던 거예요. 엄씨는 그 외에도 자신의 지인 30대 유 씨에게 접근해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건넨 뒤 480만 원을 갈취했고요. 또 다른 희생양도 있었습니다. 당시 엄씨는 두 번째 남편인 홍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기르고 있었는데 아들이 희귀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엄씨는 같은 병실에 있던 한 환자의 여자친구 20대 전 씨를 노렸습니다. 그리고는 20대 전 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900만 원을 사용했죠. 그 와중에 엄씨의 아들이 사망하자 엄씨는 자신을 위로해달라며 전 씨의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는데 그날 저녁 이 같은 수법으로 전 씨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였고 전 씨가 이미 정신을 차렸을 땐 그녀의 눈은 녹아버린 상태였습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어민숙이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사람들은 모두 10명. 이쯤 되니까 그녀의 딸과 아들도 어민숙이 죽인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요. 2006년 12월 어민숙은 총 10가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반사회성 성격장애 테스트에서 40점 만점에 40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역대 흉악범 중 최고 점수입니다. 어민숙은 수감된 후 형사에게 브랜드 속옷이나 메이커 칫솔 같은 제품들을 당당히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협박성 말을 하기도 하고요. 현재 나이 47, 청주 여자교도소에 17년째 수감 중인 엄씨는 잦은 싸움을 일으켜 위험인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눈을 멀어 사람들을 죽이는 극악무도한 사이코패스 어민숙. 그녀가 영영 사회와 격리되어 두 눈을 감는 그날까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달리아였습니다.